호주군에 수출 경합 중인 한화의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가 한국군에 도입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현재 육군은 100대 규모의 레드백 장갑차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레드백은 최신의 장갑차로 한화가 호주에 수출하게 되면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수출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무기체계는 그 무기를 개발한 나라에서 실전 배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한화 레드백은 약간의 불리함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최신의 무기이기 때문에 실전 배치 사례가 없는 것이기는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군에서 쓰지 않는 무기는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자국군이 사용하는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소식이 확정된다면 상당한 이점을 갖게 된다. 한국군이 레드백을 실전 배치한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레드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레드백 장갑차의 장점. 레드백은 30mm 주포와 대전차 미사일, 무인포탑 등을 갖춘 강력한 장갑차이다. 무한궤도도 고무로 된 궤도를 사용하여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장비를 장착하여 조종수가 차량 밖으로 얼굴을 내밀지 않아도 헬멧을 통하여 전차 내부에서 외부 360를 투시하여 관찰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는 CCTV용 카메라의 좁은 시야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사람이 직접 외부에서 밖을 보며 차량을 운전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첨단 전자장비와 완벽한 주행 성능을 갖추고도 독일의 링스보다 저렴한 가격과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레드백 장갑차 배치의 단점. 최고의 전차 레드백이 우리 군에 배치된다면 전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배치가 결정되면 제7군단에 배치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K-21 보병 전투차와 다른 보급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군의 가장 취약한 점이 보급의 문제이다. 아직도 우리 군은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밀고 올라가다 보급품이 떨어지면 미군만 바라보는 시스템이다. 안 그래도 취약한 후속 보급 체계인데 전혀 다른 보급 체계를 가져야 하는 장갑차를 갖게 된다면 이중으로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 군은 북한 지역의 많은 하천을 건너기 위해 보병 전투차 자체에 도하에 필요한 튜브와 워터제트를 장착했는데 레드백에는 이런 장비를 달 수 없으며 혹시 추가하게 된다면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장비 부착으로 레드백이 가진 장점이 약해질 수도 있으니 이 문제도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레드백 실전 배치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장갑차를 보유하게 되므로 우리 군의 전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점이다. 빨리 우리 군에 배치된 레드백을 보는 날이 오기 바란다. 2. 세계 제1의 포방부 자주포 2100문, 견인포 3500문, 지구상 최강 제7기동군단. 서부전선을 지키는 제3야전군사령부와 동부전선의 제1야전군사령부의 통합. 그 결과 중복되는 업무를 맡는 장성과 영관급 장교의 수를 줄이고 부대들을 기동화해 강한 전력을 갖추는 것이다. 1973년 이전까지 한국군에는 야전군사령부가 하나밖에 없었다. 닉슨 독트린에 따라 1971년 주한미군 가운데 육군 2개 사단이 철수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돌아온 병력을 중심으로 부대를 증편해 1973년 7월 만든 부대가 제3야전군사령부다. 사실 지상작전사령부는 군 내부에서 오랫동안 꿈꾸던 자주국방을 위한 개혁의 이정표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군 내부에서는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요구가 많았다. 군은 오랜 노력 끝에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약속받게 됐다. 그 과정의 하나가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이다. 지상작전사령부는 한미연합사로부터 지상구성군사령부, GCC의 임무를 떠안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 육상에서 적을 막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과연 한국군이 단독으로 육상에서 적을 막아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지상작전사령부는 처음 구상이 나온 이후 20년이 지나서야 현실화될 수 있었다. 지상작전사령부가 당장 거느리는 병력은 8개 군단 24개 사단이다. 현역 사단의 대부분이며
한국군 병력 전체의 70%에 육박하는 규모다. 동아시아 최강의 화력을 가진 부대라는 제7기동군단이나 포방부라는 국방부의 별명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5군단과 6군단 포병여단 등도 모두 거느리게 됐다는 점은 좋다. 하지만 일부 부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동부전선을 지키던 8군단은 3군단과 중부전선의 6군단은 5군단과 통합된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이후 각 군단 작전구역이 기존의 30X70KM에서 60X120KM로 3배 이상 넓어져 생기는 문제를 줄이고자 경량공격 헬기 LAH와 차기 군단용 무인기 UAV를 배치하고 대포병 레이더와 신형 다연장 로켓을 확충하고 각 부대의 기동화를 추진한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1969년 1월 18일 동해안경비사령부 1974년 동해안방어사령부 1982년 8월 16일 제7군단 1983년 제7기동군단 4개의 사단 수기사와 8사단 11사단 제2사단 수기사 기계화사단 8사단과 11사단 기동사단 2사단 신속대응사단 수기사 한국 최초의 기계화보병사단인 수기사는 사실상 기갑사단으로 탈바꿈한다. 전차로 무장한 전차대대의 수가 장갑차를 갖춘 기계화보병 대대보다 더 많은 사단을 기갑사단이라고 부른다. 수기사가 한국 최초의 기계화보병사단에 이어 한국 최초의 기갑사단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된다. 수기사는 7군단의 예비부대다. 적의 방어망에 큰 구멍을 뚫어 진격로를 열거나 소방수처럼 위태로운 전선에 불을 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수기사는 K1A1 전차의 업그레이드형인 K1A2를 갖추고 있다. K1A2는 피하 식별 장치와 소형 카메라, 신형 컴퓨터 등 최신 장비를 보강했다. 8사단과 11사단 기동사단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다. 유사시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하는 입체기동작전의 핵심 부대다. 이는 국방개혁 2.0에 포함된 개념이다. 이들 사단은 유사시 북한 중심부를 향해 고속 전진하는 부대다. 이를 위해 전차대대를 줄이고 기계화 보병대대를 늘렸다. 대신 81사단의 전차대대는 모두 K2 흑표로 무장한다. K2는 120mm 주포를 달았다. 또 두 사단의 기계화 보병대대엔 K21 보병 전투차량이 들어간다. 이 장갑차는 40mm 기관포를 장착해 공격력이 높다. 앞으로 현궁 대전차 미사일도 달 예정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구형 전차보다 강력해질 것이다. 육군은 2개의 기동사단의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앞으로 신규 구매할 2개 대대 규모의 AH-642 아파치 가디언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사단 2021년 1월 1일 육군의 제2신속대응사단이 이날 창설됐다. 신속대응사단은 주로 수송기나 헬기로 이동한다. 한국에서 사단급 규모의 공수부대는 이 부대가 최초다. 기갑기계화 부대로만 갖춰진 육군의 제7기동군단 아래의 2대 후방을 지키는 제2작전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는다. 한국 최초로 공중기동사단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 사단은 원래 보병사단, 노도부대이었다. 기존 이 사단은 2019년 12월 해체됐고 대신 제2작전사령부 예하 특공여단 2개를 묶어 새로운 이 사단으로 탈바꿈했다. 제11기계화보병사단, 화랑부대으로 통합된 제20기계화보병사단, 결전부대의 주둔지인 경기도 양평에 터를 잡았다. 신속대응사단은 편제에 들어갔지만 아직 완벽한 진용을 갖추지 못했다. 인원장비 시설을 계속 보완하고 있다. 특히 신속대응 작전의 핵심적인 항공전력이 크게 부족하다. 1969년 1월 18일 현 제7기동군단의 전신인 동해안경비사령부로 처음 창설되어 같은 달 31일 강원도 삼척시로 이동하여 강원도 동해안부터 경상북도 일부 지역까지 방어하였다. 당시 동해안경비사령관은 한직이었다고 한다. 동해안경비사령부는 1982년 8월 개편되어 7군단이 되었고 이듬해인 1983년 임무가 바뀌어 공격에만 주력하는 기동군단으로 선택되었다. 사령부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다. 이후 2016년 12월 1일을 기해 제8기동사단, 제11기계화보병사단,
9. 제26 기계화보병사단을 배속받아 타 군단들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까지 자랑하게 되었다. 이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해당 사단들을 해체하여 여러 개의 기갑여단으로 개편하려는 계획에서 통제의 용이성을 위해 임시 배속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의 군단으로 대한민국 육군의 유일한 공격 임무만을 맡는 기동부대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동전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다.